사실 이대로 가면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두 분 다 죽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본인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신주호 있는데요. 아직 붙어 계신가요? 자, 한동훈의 약점이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출당, 탈당 혹은 뭐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고수라면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을 출마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망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명 결정까지 엮어서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실기한 것은 뭐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약간 아쉬움을 표명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그 테레비 강적들 프로에 나와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윤리위 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윤리위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당무감사 결과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쓰지도 않은 글들을 썼다라는 입장을 지금 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사과를 무턱대고 사과를 해라 이러면 그걸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 뭐 김건희 개목줄 뭐 이런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그건들까지도 당무감사 결과 있고 그거를 토대로 사과를 해라 그러면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런 걸 인정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 이외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판단이 세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무감사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것을 토대로 나온다면 그거에 다른 입장 표명을 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보고요. 지금 당의 원로들이나 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끝났다. 우리가 한동훈은 내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끼리 뺄셈 정치라는 자해 정치예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당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정치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양측에서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는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 그분이 승자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서로 자존심 세우고 싸우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적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어 이래버리면 당내에서도 평가가 갈릴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제만큼은 저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보고 사실 이대로 가면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두 분 다 죽습니다. 공멸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지방선거 대패한다는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론이 돌아가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당내 갈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증폭시켰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골 자체 우리가 갈등이라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먼저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뭐 사실상 토론 듣다 보니까 3대1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팻말로 얼마든지 공격하셔도 되고요. 바로 지금 공격해버리지 뭐. 예. 하세요. 네, 공격해야지. 저는 수비를 하겠습니다. 3대1 아닙니다. 제대로. 보충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충해서 제가 말씀 진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좋은 대표님 말씀 해주셨어요. 그 너무 자해 정치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해 정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저 당에서는 변호사님의 역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변호인들의 특히 공간만 자꾸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밥줄만 더 챙겨주고 있는 정치하고 있다. 대체 대표 몇 명 바꿉니까? 바꾸는 것도 뭐 대단한 걸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막 보면은 댓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바꾸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작은 국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의 최근 몇 년상 일련의 흐름 패망사가 너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 또 여당 야당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좀 조화롭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쪽 축이 완전히 낡은 시스템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가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사기의 사마천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보니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그 화가 도리어 자기에게 미친다라고 했거든요. 이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면 한 윤리위까지 한 10 며칠 이렇게 10일 가까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대중들이나 국민들은 어떤 결단의 순간을 한 대표가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야무야 지나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도리어 화는
그분 스스로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전의 포인트가 있다. 저 한 전 대표가 과연 이 전체 보수 정당의 패망사에서 하나의 반전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한동훈 대표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고 그런다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긴다라고 해서 오른쪽의 토양이 더 굳건해지거나 넓어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자해 정치하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니 뭐 여러 가지 수를 한번 잘 구상해 보시라. 근데 그 시점이 그렇게 많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한 드리고 번밖에 쓸 수 없는 네. 발언 권한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발언 제한은 없습니다. 네. 마음껏 네. 말씀하세요. 예. 자, 한동훈 이게 주제가 아니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네. 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안 썼을 수는 있어요. 그 모르지만. 근데 본인이 안 썼다고 가족이 안 쓴 게 용서가 됩니까? 가족이 쓴 게? 근데 가족이 썼다는 건 좀 여러 정황이 나와 있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가족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뭐 다른 데에 있는 가족 아니잖아요. 본인 가족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본인이 썼다고 등치시킬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족이 썼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깨알 성대모사. 네. 그러면 본인도 사과를 하든 인정을 했으면 사과를 하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그렇다고 발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인의 그 자격이 전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본인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장동혁 대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주호 있는데요. 아직 붙어 계신가요? 아니 뭐 계신 분들 계시겠지. 근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익명 게시판 문제가 있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거 문제 없는 것 같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침범하냐 문제 있다 이런 건 문제 없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가 갑자기 의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 익명 게시판이 이 사건이 지상 최대의 무슨 비리 사건으로 본인은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의 흐름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떠나는지도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 또 하나 지금 파이팅 넘치는 한동훈계 의원들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표, 본인의 수장이라고 하는 한동훈이라는 리더가 지금 그러니까 제명 위기가 있습니다. 제명이 된 상황이 돌파했어요. 그러면 한동훈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장동혁 물러나라 하고 앞에서 단식 노성을 하든 뭘 노성을 하든 하는 게 맞지. 여기서 그냥 그 제명은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비루한 모습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건 무엇이냐? 본인들도 한동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솔직히 믿고 따라도 되나? 불안한데? 혹시 나중에 나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이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따르는 이재명 당대표가 옛날에 우리 시절에 민주당 시절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른바 반명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축출하려고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예. 앞서 나가서 저는 당신들이 먼저 나가라고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믿는 리더십을 믿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 부족하다 지금. 부족하다. 네. 파이팅 부족하다. 지금 친한계 분들이.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외피가 없으면 정치를 못해요. 이분은. 껍데기요? 껍데기죠. 왜냐하면은 정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외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검사라는 외피로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런 게 벗겨지고 나니까 본인만 덩그라니 헐벗어서 남았는데 예. 본인이 그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예. 그럼 이 외피를 계속 쓰고 있어야지. 국민의힘의 외피도. 근데 쓰고 있자니 안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불편해 옷이. 예. 그러니까 이거 벗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한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보궐선거에 나가는 게 맞아요. 내가 이재명 정부를 도전하겠다.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하겠냐고. 이분이 하겠냐고요. 그런 용기로. 예.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께 제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열심히 하셔라. 좋다. 기타를 열심히 치시고 네. 새우깡을 드시고 네. 돌돌이 마시고 하면 훨씬 본인의 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우리 생각합니다. 공격패만 말이 주세요. 너무 길으셨어요. 강대규모, 예. 이거 쓰면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일단- 끝나가도 나중에 아깝네요. 마무리였어요. 어쨌든 그 임세훈 대변인님 동의한 바도 있고 김동완 대변인님 동의한 바도 있는데 김동완 대변인 말씀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사실관계가 달라서 정정 하나 해드리자면 예. 국민의힘의 변호사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 제가 국민의힘 한나라당 때부터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05년도에 입당을 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렌지족 와가지고 개혁신당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지금 제가 한나라당에 20살 때 입당을 해서 지금 2005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2026년 아닙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당 사무를 다 봐왔는데 국민의힘으로 제가 한 12월 달에도 언중이 다녀왔거든요. 네. 언중이 국민의힘 대리로 다녀오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얼마 받습니까? 16만 5천 원 받습니다. 아이고.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와가지고 막 서류 쓰고 다투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국민의힘은 안 와요. 다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비상계엄 전에 29번의 탄핵 정도를 열리면서 그 탄핵을 그 민주당이 다 민주당 측근 변호사들한테 맡겼어요. 그분들 국회 자료 요구하면 사건 하나당 1,000만 원씩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주변에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이 다 공천받아서 진출했고요. 지금 유엔 대사도 이재명 대통령 친구 변호사를 안 치지 않았습니까? 각종 요직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오히려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해결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징계위원회 징계 받고 선거 나갔던 사례가 국민의힘에 이미 한 번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2017년 대선 나갈 때 당원권 정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탄핵 직후, 박근혜 탄핵 직후였고 아무도 선거를 안 나가니까 네. 선거를 안 나가니까 홍준표가 나간다고 하니 당원권 정지를 풀어준 거예요. 당에서 네, 당에서 풀어줘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당의 결정이 무슨 호떡 뒤집듯이 바뀌면 안 되는데 대선 후보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풀어준 겁니다. 예. 그런 적이 있던 것처럼 자, 한동훈의 약점이 뭡니까? 공직선거를 한 번도 안 나간 게 약점이에요. 지금 이준석이 말한 거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나가던가 해라. 창당해라 하던가. 이준석의 강점은 뭡니까? 공직선거를 나가서 많이 떨어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대척점에 보면 한동훈 그분도 아까 제가 2분 연설 말했던 것처럼 입장을 좀 선회하시고 이번 총선에서 지방선거보다는 재보궐에 험지를 나가세요. 계양을을 나가던가 또는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충남 아산. 네, 그런 식으로 험지를 나가가지고 살아 돌아오면 박수를 받는 거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연민은 생길 거다. 동정은 생길 거다. 근데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지지자들 품에만 있어가지고 저는 임세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유튜브 나가라는 거 굉장히 동의하는 게 자기 입맛대로 방송만 나가잖아요. 자기 친구 하는 방송만 나가고. 네. 근데 제가 이런 소문 하나 들었어요. 윤리위 결정 나기 전에 윤리위 결정이 화요일 날 났나요? 결정 나기 전에 이번 주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방송을 다 나가려고 다 잡아놨대요. 그 잡는 역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잡아놨는데 윤리위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 취소됐대요. 이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한번 나오시고 아고라도 한번 나오시고 좋죠. 방송 적극적으로 출연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잠깐 나 여기 사실관계 근데 틀린 게 이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공격 잠깐만. 그럼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네. 사실관계 틀린 게 있어서. 하나씩 다 쓰셨네. 자 네. 그리고 충남 아산은 민주당에도 험지인 곳입니다. 삼선 아니세요? 강훈식? 삼선인데 그 강훈식 네. 실장의 개인기로 돌파를 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굉장히 복귀항이잖아요. 험지다. 이명수가 네, 반대쪽 험지다. 하고 있었고 복귀항이 지금 하고 있고. 네, 아직 네, 말씀하세요. 아산 네, 여기는 험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그 변호사 민주당에선 1,000만 원 주는 건 전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 경비로 나갑니다. 국회 경비. 네, 요건 제가 국회의장 더 경비. 확인을 국회 좀 사무처 해보고- 경비로 나갔습니다. 해보고 아니 근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잘하시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체급을 키우고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직 선거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엔 동의를 합니다만 홍준표 당시의 경남지사는 사례가 너무나 달라요.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나갈 만한 대선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풀어준 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보고 출마해라 이거는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건데 험지로 나가라. 이건 뭐냐면 어차피 험지는 국민의힘이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될 곳으로 한동훈을 몰아가지고 국민의힘의 표를 갈라먹었다. 결국에 저 사람은 다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겁니다. 나가 죽으란 얘기냐? 나가 죽으란 얘기에 덧붙여가지고 뭐냐면 국민의힘에 갖고 있었던 우리 표마저도 갈라먹었다. 네. 아니, 그 저는 프레임을 씌울 국민의힘으로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그래서 지금 제명이던 당원권 정지든 그걸 풀어줄 테니 국민의힘의 당색을 입고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소속은 해주겠냐고. 근데 이런 대표가. 정말 우리 변호사님처럼 합리적이고 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면 해야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당 상황에서는 네.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을 한동훈 전 대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전 재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심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활로가 열릴 수 있어요. 지금 당의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해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뭐냐? 재심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소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내가 쓰진 않고 우리 가족이 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은 당원들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지난번 강적들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적에. 네. 근데 만약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 현장에 나와서 정말 이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유지하거나 혹은 제명보다 떨어졌지만 당원권 정지를 해가지고 차기 선거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당이 결정을 한다. 네. 그러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떠한 지도부가 들어서던 장동혁 지도부가 유지가 되든 혹은 다른 지도부로 바뀌든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선거가 뭡니까? 총선이에요. 총선은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도 굉장히 의원들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선거입니다. 예. 지금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내 선거가 아니어서 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총선이라고 하는 내 목줄이 달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이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럼 그때 당원권 정지가 아무리 길게 됐고 혹은 제명이 됐더라도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을 징계 차원을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모르지만 가처분 신청 이러한 법적인 건 우리가 안 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이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우리 당을 사법의 늪에 빠뜨렸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거세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당내에 살 수 있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정치적인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의 시발점은 저는 재심 신청이라고 봅니다.